이상적 리더의 자신감이라는 건 실패가 발생했을 때 날아올 지탄까지도 받을 작정을 하는 거야. 그 각오를 하는 거야. 최연석은 그 각오를 했죠. 실패를 해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 그니까 그냥 밀고 가는 거고.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입니다. 하이, 흑백요리사 5에서부터 7화까지 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엄청 재밌었고 또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었고 그래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저번 주에 이제 K 예능의 필살기 결정적일 때 끊어버리기 우리 최연석과 1, 2, 3의 대결에서 끝났죠. 안성재는 1, 2, 3를 골랐고 백종원은 최연석을 골랐는데 막 수많은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위에 거랑 다 동일했던 게 토론을 하면 뭘로 따졌냐 하면 결국에는 완성도로 따지더라고요. 들기름 가지고 한 승우 아빠랑 최강록 때도 안성재가 아이스크림의 완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넘어갔고, 그러니까 뭐 1대1로 갈리면 결국 요리 테크닉의 완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백종원이 1, 2, 3에 이제 돼지고기 그 스테이크에서 근막을 뱉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성재가 오케이 완성도에서 1, 2, 3가 떨어졌으니까 탈락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을 2명을 쓴다는 거는 둘이 서로가 납득이 돼야 됨과 동시에 시청자가 이 둘의 결론에 대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진으로서는 되게 도박수죠. 만약에 이 둘이 토론의 끝에 판단을 했어. 근데 그 판단을 한 게 제작진이 봤을 때도 어잉? 하고 시청자가 봤을 때도 어잉?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격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았죠. 늘 이 둘이 토론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완성도를 따지면서 그렇게 되게 잘 지나갔어요. 아무튼 최연석이 이렇게 생존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막 엄청 흥미로웠던 게 파브리 셰프가 나폴리 마피아에게 떨어졌어요. 이것도 백종원은 파브리 걸 골랐고 안성재는 마피아 거를 골랐는데 마피아가 재료를 좀 더 잘 썼죠. 홍어애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파브리는 애초에 홍어라는 재료를 잘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치고는 엄청 정말 너무 잘하셨고 플레이팅은 거의 이번 대결에서 1등이라 할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결은 눈 가리고 먹는 블라인드였다. 그 뒤에는 뭐 늙은 오박 대결도 재밌었고 사실 대결 중에 제일 좀 감동적이었던 건 이거죠. 여경래 셰프랑 철가방 요리사의 대결. 여경래 셰프가 딱 철가방 요리사를 고르면서 나도 철가방이었다 라고 하면서 골라가지고 속꼬리로 대결을 하는데 철가방 요리사는 속꼬리를 가지고 동파육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냈고 여경래 셰프님은 두반장을 가지고 매콤하고 얼큰하게 우리나라 갈비찜에 들어가는 밤이랑 버섯을 섞어서 좀 만들어냈고 근데 2대 0으로 철가방 요리사가 이겼죠. 여경래 셰프님이 이번 5, 6, 7화 올라오기 전에 자기 개인 채널에서 왜 나갔는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경래 셰프님 정도 짬이 되면 헤드 셰프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주방에 있는 헤드 셰프가 아니라 식당 자체를 이끌고 있고 외부 행사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주방 일선에서 웍을 잡을 일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 정도 짬이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원래는 한번 고사를 했지만 다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도 나갔을 때 다시 자기가 깨달을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후배 요리사들한테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나갔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에 대해서 목만 뻣뻣하게 세우고 내가 저 어린 애들이랑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가 이랬으면 이런 되게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경래 셰프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의 격이나 자기가 해왔던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약간 그 젊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중식 요리사와의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고 멋있게 퇴장하시는 그런 진짜 어른의 모습을 봤습니다. 끝나고 철가방 요리사가 다시 절하는데 괜히 되게 좀 뭐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철가방 요리사분이 진짜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할머니랑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신문 전단 음식 배달 알바를 막 해서 살림을 돕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식당에서 배달 일 하다가 자퇴하고 귀금속 공장에서 기술 배우다가 요리하고 싶어서 식당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 요식업계가 양아치도 너무 많거든요.
가르침도 받지 못해서 그만뒀고 군대에서 취사병 하다가 다시 전역 후에 양식당 갔다 중식당에서 배달하다가 중국 요리에 빠져서 지금까지 왔다. 아, 거의 이거 인간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되게 진입장벽 자체가 낮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요리잖아. 특히나 지금 유튜브 있는 시대에는. 근데 요리라는 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냥 요리만 잘한, 그냥 인간성이 파탄이 난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이런 사람처럼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어떻게든 성공해낸, 인생 역전의 그런 시나리오도 많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셰프들에게 깃들여서 흑백 요리사가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가방 요리사가 이기셨고, 이거 확 지나가서 너무 궁금했던 거, 급식대가의 오골계 볶음탕은 도대체 어떤 맛이었길래, 도대체 얼마나 맛있었길래. 사실 사진만 봤을 땐 진짜 떡 들어간 그 급식에서 나오는 흔한 그 닭볶음탕의 비주얼인데, 이게 어떻게 미슐랭 원스타를 땄었던 셰프를 이겼던 걸까? 그러고 이제 팀전으로 넘어가는데, 고기의 방, 생선의 방으로 이제 나누잖아. 이제 흑수저들은 별 에피소드 없이 나눴는데, 우리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뭔가 굉장히 물고기가 하시고 싶었는지, 이분은 고기 요리를 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고기 요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드워드 리 셰프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하다가 물고기 씨푸드 하면서 시푸드로 넘어갔는데, 누가 에드워드 셰프님한테 고기 아시지 않아요? 고기 같이 하실래요? 했는데 에드워드 리 셰프가 물고기 물고기 하면서 난 물고기 하면서 안 가는 거 보고 뭔가를 느낀 건지, 아니면 진짜 방송 인터뷰대로 물고기의 선도와 시푸드의 신선함에 매료된 건지, 아무튼 우리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물고기를 외치면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팀전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팀전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이게 팀플의 함정인 거야.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착각. 이게 수평적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상적인 게 수평적으로 이제 의견을 막 나누면서 토론을 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더가 있어야 돼. 결정을 짓고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수 의견이라고 다 들어주다 보면 자애로운 리더가 아니라 이도저도 안 되는 리더가 돼버리는 거야. 조은주 셰프가 리더가 딱 됐는데 백수저 팀이 굉장히 갈팡질팡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리더가 모르는 요리가 메인이 됐다는 거지. 동파육이. 동파육은 중식 셰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은주 셰프가 좀 갈팡질팡한 거죠. 헤드 셰프니까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맡겨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정작 이 요리법에 대해는 잘 모르고, 게다가 자기가 그냥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커리어가 있으니까 끌고 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 아무튼 왔다 갔다 하다가 황진선 셰프님이 고기 한번 그냥 온도 안 오른 기름에다 삼겹살 넣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태운 건지 이거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요 하고 하면서 막 어찌저찌 해서 어떻게든 음식은 냈죠. 그래도 셰프들의 짬이라는 게 결국에는 좋은 요리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소스를 만들 때가 좀 제일 화제가 된 건데, 결국에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빌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최강록 셰프가 이대로 가면 이거 소스 맛이 너무 가볍고 메시포테이토 가지고 앙소스처럼 좀 감자 자체가 질감이 있으니까 그 질감을 낮춰서 소스랑 섞어가지고 좀 입에 쫙 감기게 하는 듯한 소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선경 셰프가 자긴 그거 별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최강록 셰프님이 끌고 가가지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됐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눈살 찌푸릴 만한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나왔어요. 이제 인터넷에서는 막 이제 성경 셰프님을 가지고 막 엄청 조리돌림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도 보면서 좀 별로네.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예능인데 죽어라 그 깔 것도 없는 것 같고, 살짝 저도 별로기는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지혜롭게 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했을까 싶기도 해서 그냥 좋은 모습들만 재밌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록이 형이 진짜 멋있었다. 딱 그때 가장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서 끌고 가는 게 참 멋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게 이 리더십이라는 게 트리플 스타가 솔직히 우리 다 1, 2, 3, 4 보면서 그런 생각 했잖아요. 트리플 스타 좀 싸가지가 없으신가? 좀 성격이 이상한가? 했는데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요리에 대한 소신과 주관이 확실한 거였어. 백종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는 모든 요리의 디테일과 맛이 심사위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흑수저 때 리드하는 거 보면서 각 셰프들의 딱 특장점과 잘할 수 있는 걸로 오더 탁탁탁 내주고. 그러니까 리더는 결국에는 오더를 제대로 내려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이제 급식대가랑 이모카세 1호가 야채를 다 다이스를 치셨거든요. 한 요만하게 다이스를 치고 철가방 요리사님이 중화풍 소스처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죠. 트리플 스타가 만들려고 했던 요리의 그림은 육전을 깔고 그 위에 아삭아삭한 중식 볶음 야채를 올리는 거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서 철가방 요리사가 다이스된 야채를 가지고 전분 넣어서 걸쭉한 소스 형식의 결과물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스타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중식 고추 잡채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철가방 요리사 당연히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만든. 왜냐면 고추 잡채는 야채를 길쭉하게 썰어서 아삭하게 볶아내야 되는데 이거 집에서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식당에서 먹는 중국집에서 고추 잡채 먹으면 액체 없이 야채가 익은 맛인데 아삭아삭하잖아요. 수분이 나오지 않고. 근데 이렇게 볶으려면 집에서도 이렇게 거의 잘 안 볶여요. 엄청 고온으로 한 번에 확 볶아내야지 이게 액체가 나오지 않는 아삭아삭한 야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요리 처음 짤 때 이모카세 분인가가 고추 잡채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철가방 요리사가 그때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양념이 들어가고 대량으로 하고 냅두게 되면 수분이 나와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트리플 스타가 그래도 고추 잡채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팀원들의 자질이 나오는 거지. 그래 헤드가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게 팀원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철가방 요리사 거기서부터는 군말 없이 그냥 하죠. 고추 잡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죠. 아삭아삭한 고추 잡채. 그것도 진짜 대단했어요. 그만한 야채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물 보니까 수분기 거의 없이 만들어 놓으셨던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간을 좀 덜 하셨나 싶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간을 세게 하면 무조건 물이 나오거든요. 삼투압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하시고 또 우리 급식대가님이랑 이모카세 1호분도 이런 거 바뀌게 되면 갑자기 다이스 쳐놓은 거 그럼 다 버리고 새로 채쳐야 되는데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뭐 별거라고 하면서 다시 다치는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기 예방은 우리 흑수저가 딱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 예방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최현석 셰프가 방송 짬바를 미친 듯이 보여주죠. 그냥 재료만 싹 쓸어가면 트롤로 보일 수가 있는데 대사 하나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재료죠. 우린 재료부터 선점합니다 하고 가리비 다 쓸어 오시죠 하고 가리비를 다 쓸어 왔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리비의 개수 자체가 5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자 3피스 쳤는데 150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리비는 관자를 쓰려고 쓰는 건데 가리비 관자를 통으로 한 디쉬에 넣기 위해서는 하프컷 하면 딱 100개인데 근데 이제 요리하다가 한두 개는 로스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리비를 쓰려면 선점을 하는 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현석이 그게 되게 대단한 거죠. 방송 짬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최현석이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날 믿고 따라와라. 어차피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도 순순히 팀원이 될 커리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따라간다. 그래서 최현석이 하자는데 진두지휘하면서 안유성 셰프랑 장호준 셰프 우리나라 일식 탑 특히나 안유성 셰프님 명장이더라고요. 생선을 잡는데 도마를 새 것처럼 쓰면서 오롯이를 그냥 기계처럼 떠버리시는데 오롯이 뜨는 건 이 생선 뼈에서 살 발라내는 거거든요. 야 근데 오롯이 뜰 때 그게 뼈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떠내느냐가 실력인데 그 속도로 하시면서 그 살에 뼈 결이 다 보일 정도로 로스가 없이 뼈에서 다 발라내는 걸 보면서 와 짬이 엄청나다. 이분이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일식집인 가메라는 데 대표 저도 뭐 안 가보긴 했습니다만
저분이 해주시는 생선이면 무조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현석 셰프는 가자미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최현석 셰프가 옛날부터 방송에서부터 하고 뭐 자기 식당에서도 하는 요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익숙한 맛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자미 미역국이라는 게 원래 가자미를 넣고 끓인 미역국인데 가자미 대신 광어를 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역국을 피레 형태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 생선찜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도 되게 멋있었던 게 에드워드 리 셰프가 봤을 때는 이 디쉬의 임팩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리비도 찌고 생선도 찌니까 이게 다 스팀이니까 되게 부드러운 식감만 존재하고 소스마저도 되게 부드러운 맛이니까 임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광어를 스테이크처럼 팬프라잉을 하고 그리고 가리비를 찌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현석이 들어보고 밀고 가죠 그냥. 아, 믿고 따라하라. 그냥 믿고 따라하라. 이것도 진짜 최연석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상적 리더의 자신감이라는 건 실패가 발생했을 때 날아올 지탄까지도 받을 작정을 하는 거야. 그 각오를 하는 거야. 최연석은 그 각오를 했죠. 실패를 해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 그니까 그냥 밀고 가는 거고, 에드워드 리 셰프도 의견을 내고 그냥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니까 그래, 팀원은 팀장을 믿는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 생각인데 최연석이 생각하는 가자미 미역국에서 생선은 팬프라잉을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가자미 미역국이라는 원래 요리는, 그러니까 최연석의 가자미 미역국 말고 우리가 아는 가자미 미역국은 미역국 안에 생선을 넣고 끓인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드러운 국 요리인 거예요. 가자미 미역국을 생선을 메인으로 만들어서 바꿔놓은 형태가 이제 최연석이 만들고자 한 가자미 미역국인데, 거기서 이제 생선을 팬프라잉해서 스테이크 형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가자미 미역국의 맛이 연상이 안 되죠. 최연석이 원하는 거 한 입 먹었을 때 익숙한 맛이 나야 되는 건데 팬프라잉을 해버리는 순간 생선 스테이크에 미역국 소스가 올라간 음식이 돼버리니까 최연석이 원하는 사람들의 혓바닥을 속이는 듯한 그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최연석 믿고 따라오라고 한 거고, 생선도 스티밍하고 가리비도 스티밍하고 다 부드럽게. 그래서 한 입 딱 먹었을 때 미역국에 생선 미역국 맛인데 생선 맛이 굉장히 진한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불꽃남자 팀이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팀장이 너무 다른 팀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소통이 잘 안 됐었고, 근데 여기서 제일 돋보였던 거는 나폴리 마피아랑 히든 천재님. 히든 천재님이 뒤에서 많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줏대 있게 끌고 가시고, 특히나 멋있었던 건 나폴리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가 리조또 100인분을 자기 혼자 맡아서 하겠다. 우리 또라이 셰프가 불안해가지고 막 이거 돼? 돼? 하는데 거기서 충분히 짜증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돼 하고 미친 듯이 팬으로 만테카레를 해서 완벽한 농도의 리조또를 만들어내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팬을 나폴리 마피아님이 막 이 뒤섞는 게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테카레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테카레가 뭐냐면 원래 재료에 있는 수분과 그리고 올리브유가 이탈리아는 기본이 되니까 기름과 수분이 섞여서 좀 끈적해지는 소스의 농도를 만드는 걸 만테카레라고 하는데, 만테카레를 하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고온에서는 만테카레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분과 기름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서 이거를 막 뒤섞어줘서 유화되면서 소스화가 되는 건데, 50인분을 한 번에 만테카레를 하려면 그냥 1, 2인분 할 때는 쉽지만 50인분으로 그게 10kg 정도 됐대요. 말하는 거 보니까 수분이랑 이제 쌀이랑 물이랑 소스랑 다 들어가니까 진짜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만테카레 하기 위해서는 그거 자체를 그냥 웍질을 막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찹찹찹찹찹찹찹 섞이면서 공중에서 뜨면서 수분과 기름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유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리조또를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의 요리는 나왔는데, 근데 이제 백종원 심사위원이 좀 걱정을 하죠. 아, 이거 괜찮을까? 리조또 이거 쌀 괜찮나? 그러니까 안성재 셰프도 그래도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여기까지 딱 듣고 이거 지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탈리안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뭐 없어서 파인다이닝을 자주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괜찮다는 이탈리안 식당은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파스타 디시 하나당 2만 원 중후반대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파스타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보면 다 특징이 면들이 되게 제 기준은 쫄깃하고 파스타 디시 좀 싼데, 그러니까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이탈리안 레스토랑 말고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먹는 면을 먹던 분들한텐 그 파스타가 좀 딱딱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정도의 익힘 정도예요. 왜냐면 이탈리아 애들은 이 면을 완전히 익히지 않아요. 근데 이 완전히 익히지 않는 이유가 뭐 완전히 푹 익어버리면 이게 소화가 더 잘 안 된대요. 글루텐화가 많이 돼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먹는 이탈리아에서는 소화를 위해서도 알덴테로 익혀 먹고 또 맛적으로도 알덴테로 익혀 먹는다. 알덴테라는 건 중간에 정말 얇은 심지가 있어서 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는 그 정도의 씹힘인데, 아무튼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알덴테가 훨씬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국수를 먹으면 우린 잔치국수 알덴테 없잖아. 우리에게 면은 무조건 부드럽게 입에 씹히는 정도란 말이야. 아니면 우동면, 쫄깃한 정도. 탱탱 쫄깃.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정말 싫어요? 밀가루 풋내가 나는 걸 정말 싫어하죠. 곡식의 원향이 뭐 국수나 밥이나 뭐 이런 데에 살아있는 거를 되게 낯설어해. 근데 이게 리조또도 마찬가지거든요. 쌀을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푹 익히지 않아요. 완벽히 조리된 농도는 이빨에서 약간의 저항감을 주면서 씹혔을 때에 뭉그러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쫄깃하게 들어가는, 그게 리조또의 완벽한 익힘인데, 나폴리 마피아는 완벽한 리조또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익힘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디메리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결국엔 인식이거든요.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돈가스를 예시로 들면, 서울에서 일식 돈가스 잘한다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안심을 핑크색으로 익혀냅니다. 완전 핑크색. 근데 이게 원래 돈가스를 좋아하고 돈가스의 매니아고 아니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미디엄으로 익혀도 된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근데 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막 우리 할머니를 데리고 그 돈가스를 먹으러 갔을 때 할머니가 그 돈가스를 보고 어유 잘 익었네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음식은 인식이고 인식이 미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과사와 바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낯섦에 대한 이 거부감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 선홍색 돈가스를 딱 먹었을 때 사실 그건 맛있는 건데 낯서니까 이걸 맛있게 느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맛으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어요. 음식은 원래 객관성이 정립되려면 수많은 음식을 먹어보고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리조또도 100명이 전부 다 미식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탈리안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5명이나 정말 3, 4명이라도 이 쌀의 익힘을 딱 먹었을 때 리조또를 잘 몰라. 먹었는데 좀 딱딱한데? 딱딱하면 잘 안 된 요리 아닌가? 완성도가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이 인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음식 설명을 할 때 이탈리아 현지의 익힘 그대로 익혀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인식이 그럼 딱 바뀌거든. 아, 조금 딱딱하고 쫄깃한 게 현지의 익힘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안타깝게 돼서 여기서는 백수저가 이겼습니다. 백수저든 흑수저든 이긴 팀의 특징은 뭐냐면 리더가 완벽한 역할을 해냈고 팀원들이 거기를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능이라는 게 뭐 요리 예능이든 운동 예능이든 음악 예능이든 무슨 예능이든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어떤 예능이든 요리든 음악이든 뭐 운동이든 다 그거는 서브고 사람 캐릭터가 재밌어야 되는데 흑백요리사는 지금까지 캐릭터들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돋보이는 캐릭터들이 계속 생겨나. 이게 진짜 이상적인 거잖아요. 나폴리 마피아가 1, 2, 3화에서는 막 엄청 돋보이진 않았는데 요번에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강록이 형은 미친 스타성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최현석 셰프 방송 짬바로 또 보여주고 안유성 셰프님도 정말 조용히 칼질하는 걸로 보여주고 에드워드리 물고기 이걸 보여주면서 또 어록을 하나 만들어내셨고 너무 이상적인 예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이거 흑백 팀전 시작할 때 100명 쫙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역시 넷플릭스. 그리고 그 사이에 백종원이랑 안성재까지 앉아 있는 거 보면서 한국 예능. 좋은 의미의 한국 예능.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패자부활전을 할 거고 편의점 요리로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재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가방 요리사분을 굉장히 응원하게 되고 나폴리 마피아분도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뭐 사실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8, 90 나올 텐데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해외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파인다이닝 씬이 불경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대는데 이걸 통해서 파인다이닝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혹시나 좀 파인다이닝이 부자들의 사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파인다이닝은 돈을 벌기는 힘들거든요. 파인다이닝은 돈을 절대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코스가 너무 길게 가고 돈을 벌려면 적은 돈으로 미친 듯이 회전율을 돌리거나 아니면 술을 계속 팔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파인다이닝으로 돈을 벌기 너무 힘든 게 파인다이닝으로 돈을 벌려면 결국엔 와인이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인을 그렇게 곁들여 마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이 잘 돼야지 외식 산업 전체의 미식 수준이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파인다이닝이 잘 되긴 너무 힘들어.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또 파인다이닝 씬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여기 나오신 분들의 트리플 스타님 업장이 되게 맛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네요. 다음에 또 8, 90 뜨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